갑자기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조였을까요? 6억 이상 주담대 차단, 전세, 신용, 정책 대출까지 전방위 봉쇄, 실수요자들까지 흔들릴 만큼 강한 규제가 예고 없이 쏟아진 이유, 단순히 가계부채 억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이려는 시그널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첫 규제로 택한 카드가 왜 이렇게 강력했는지, 진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까지 하나씩 분석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왜 이렇게까지,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고가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6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례들이 다시 눈에 띄게 늘었고, 반등장이라 불릴 만큼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0, 40대의 신용대출과 정책대출 활용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수요까지 살아나고 있었죠. 주요 보증기관의 전세보증 발급량도 상반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고, SGI 서울보증을 통한 고가주택 대출 우회 루트까지 다시 시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용대출은 연봉의 2배 이상까지 실행되며 DSR 3단계 이전에 느슨했던 규제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유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확산되면서 자칫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를 1순위로 내세웠던 만큼 강력한 첫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출 총량 제한, 주담대 6억 상한, 전입 의무 부과,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 같은 압도적인 조이기 정책들이었습니다. 정책 발표는 하루였지만 그 뿌리는 지난 2-3개월간 시장에서 서서히 번져온 유동성 이상 징후에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왜 실수요자까지 흔들릴 만큼 대출 규제를 세게 걸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자주 바뀌었고, 시장과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첫 번째 대책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요자만 돕는다.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죠. 그게 바로 주담대 6억 상한, 생애 최초 전입 의무, 전세보증 축소,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같은 전방위 봉쇄 카드로 나타난 겁니다. 둘째, 미리 끊어야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다시 움직이고 있죠. 강남, 목동, 과천 같은 핵심 지역들부터 급매가 빠지고 신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압니다. 한 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잡는 건 너무 어렵고 너무 비쌉니다. 그럼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고요?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폭등 전에 조이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셋째, 대출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LTV 몇 %냐, 금리가 몇 %냐를 떠나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가, 이걸 정책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온 조건이 6개월 안에 전입하라, 기존 집 안 팔면 대출 불가, 전세는 실거주 목적 아니면 보증 안 됨 같은 조항들입니다. 이건 대출 자체를 실거주용 인증제처럼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대출은 더 이상 투자 수단이 아니다. 이제 집은 정말 실거주할 사람만 사라. 그게 이번 규제의 핵심 전략이자 숨겨진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강력한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가주택 거래 급감,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면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로 사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과천, 분당, 판교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수요가 빠르게 이탈할 겁니다. 이전까지는 대출만 되면 사자였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대출 안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래량은 줄고 호가는 조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전세 시장의 하방 압력.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들면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얘긴 전세 보증금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빌라, 오피스텔처럼 갭 투자 수요에 의존하던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하락은 곧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나 구축 단지에선 하락장이 더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무주택 실수요자의 혼란 가중. 문제는 이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입 의무, LTV 축소,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이럴 거면 그냥 더 기다려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절벽, 즉 매수도, 매도도 움직이지 않는 중단된 시장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가주택 거래는 멈추고 전세 시장은 약해지며 실수요자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장, 바로 그런 저유동성 국면으로 이제 시장이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한 돈줄 조이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명확히 선언한 겁니다. 이제 대출은 실거주만 받아라. 투자와 갭 투기는 대출로 못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 전세 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성급함도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무리한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집인가? 실제 점입이 가능한 조건인가? 중장기 가치가 유지될 입지인가? 이런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정리한 실전 가이드북 100% 돈 되는 아파트 매수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세가율, 초등학교 도보거리, 역세권, 구조, 주차, 거래량, 브랜드, 실제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지금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만 엄선해서 12가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정보보다 기준이 더 중요한 시대,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실제로 내 집 마련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 배경에 숨어있던 시장의 흐름과 정책의 방향까지 더 깊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가세요. 감사합니다.